안녕하십니까. 알고 중독자 구리입니다. 오늘 모자를 쓴 게, 음, 오늘 눈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업 시간인데, 네, 임상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인데,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시간인데, 눈이 온다는 핑계로 땡땡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밖에 눈이 오길래, 네, 모자를 쓰고, 네, 패딩은 벗었어요. 불 찍으려고. 패딩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서 밖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네, 지금 시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멍 때리고, 사실은 평온함이 깨졌거든요. 음, 오늘 조금, 음, 모르겠어요. 이게 중독자의 사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음, 이게 마른 주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가 마른 주정 하기로 했었죠. 마른 주정에, 음, 구체적인 뭐랄까, 교과서적인 정의는 그거예요.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을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이제 마른 주정이라고 하거든요.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술 먹었을 때처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음, 그런 행동들 술 먹었을 때랑 똑같은 행동.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생단주와 똑같은 거죠. 술만 빠진 거예요. 인생에서 술만 빠지다 보니까 예, 삶의 방정식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A나 센터나 아니면 다른 뭐 혼자서 조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병식이 좀 있거나 그런 게 없이 술만 안 먹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술만 제외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뭐 스트레스나 일상생활이나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처리했던 방식이 뭐 사람을 만날 때도 술로써 조금 다가갔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조금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술이 또 이제 중추신경 완화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릴렉스하게 몸을 좀 풀어주는 또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싹 얼어갖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음, 좀 몸을 풀어주는 그런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또 한 잔씩 좋게 할 때는 음, 그런 또 화기애애한 그런 이제 첫인상에 술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빼버리니까 방정식이 흔들리는 거죠. 삶의 방정식이. 그런데 이제 꿋꿋이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단주와 마른 주정을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어제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네, 그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른 주정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생단주를 하다 보면 그리고 생단주가 꼭 아니더라도 단주를 하다 보면 방정식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에서 이제 술을 빼야 되잖아요. 술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직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너무 어리거든요. 솔직히 정신연령이 쉽게 얘기하면. 네. 다른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도, 일반 사람들 술을 안 먹고도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부딪히면서, 물론 실패도 해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또 성공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방식을 배워나가는데, 우리 중독자들은 맨날 하나, 둘 정도만 되면 그냥 술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냥 그 다음 단계들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삶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먹었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연령은 낮은 성인 나이가 중독자들한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은 저 또한 이제 성인 나이 지질이 많고 많은 분들은 술을 그렇게 술로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또 이제 직면하시려 하고 또 공부하고 나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나름의 삶의 방정식을 이제 술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그런 방정식을 채택을 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그래도 높은 건데 아무래도 술로 조금 이제 술에 의존이 있거나 술 문제가 있거나 술에 의존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음, 삶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술을 빼버리니까, 예, 조금, 뭐랄까, 어리숙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선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제 이렇게 마주칠 때, 술 먹을 때는 너그러워져요. 근데 술을 더 먹으면 이제 싸우죠. 그것처럼 술을 안 먹었을까 너그러워지지 못하고 바로 싸우는 거야. 음, 그런 걸 생단주라고 그래요. 왜냐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술을 제외하면 이제 삶의 방정식을 새로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중독자인 저로서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생단주일 때 오히려 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참고 있구나. 네, 그렇게 생단주가 올라오고, 아니, 생단주를 하면서 마른 수정이 올라올 때는 이분 나름대로, 네, 중독자의 핑계입니다.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술을 안 먹고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짜증이 났을까? 어, 어떤 거가 그랬어. 그래서 짜증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서로 간에 정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어찌 보면 대화가 많아야 될 거예요. 대화가 많고, 솔직한 대화가. 네, 감정을 빼고, 솔직한 대화가. 그리고, 진정으로, 물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틀려서,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데, 상대방은 아니죠. 사랑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 라고 서로 간에 감정을 빼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감정을 빼고, 솔직 담백하게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냥 가족끼리만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담이나 음, 가족 상담으로 하면은 더 좋고요. 그냥 환자만 이렇게 상담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이 들어가고 이러면 환자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술 먹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술을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술 먹고 한 행동들이 잘못인 거잖아요. 그 점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중독자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두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보호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중독자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죄인 취급을 받는 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스스로도 이제 죄책감이나 자책감으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보호자나 부모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한마디 할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술을 이제 참고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또 곡해 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술 참는 건 솔직히 술 안 먹는 건 나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중독자도 환자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깨우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헛지랄을 많이 했죠. 솔직히 말해서. 네. 절대 술 끊는 거는 나를 위해서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뭐, 와이프, 부모님, 뭐, 자식?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술 못 끊고 회복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의 행복이 따라와요. 네, 환자분들은, 우리 중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제사 1년 반 했는데, 인제사 그걸 느끼고, 그렇게 조금, 뭐랄까, 어머니나 동생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변하려고 하고, 내가 술을 끊어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한테 집중해서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족분들이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동생하고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었나? 이 벌써 한 3년, 4년 전에 의절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동생이 마음을 열어줬는데 요즘에는 그 정말 감사하게 이제 카톡도 차단도 풀어줘서 카톡을 이제 조심스럽게 보내고 하는데 오빠가 나나 엄마를 위해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가 오히려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빠의 삶을 그러니까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가족들이 원하는 건 그거더라.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우리 중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른 수준이 올라올 때 있어요. 괜히 짜증나고 솔직히 이거는 재발의 전 시초예요. 재발 내가 지금 마신다 해서 재발이 딱 이때 시작이 아니거든요. 이 전부터 와요. 이 마른 수정 때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빌드업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말할 때 빌드업 하잖아요, 이렇게. 기승전결 나가잖아요. 기승전결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동민처럼 나도 모르는, 그냥 넘어가는 사소한 짜증 하나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넘어오고 넘겨고 도화선 타고 오듯이 이렇게 타고 와요. 그러다 트리거가 되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명분을 만들어 놓고 별거 아닌 거에 그냥 쏘고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도화선을 타고 있는지를 우리 중독자들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하라는 음, 그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항상 유지를 하라는 거가 평온함을 유지하다 보면 저쪽에 도화선이 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또 끊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독자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도화선 불을 언제든 붙여갖고 저의 뒤를 따라올 거예요. 근데 언제든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평온함을 찾다 보면 너무 파도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도화선이 타고 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주정이 심하거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하면 이게 안 보이죠. 근데 평온한 잔잔한 평온함에서 자꾸 나를 점검하고 보다 보면 저 멀리서 도화선이 타오는 거가 이렇게 도미노가 쓰러져 오는 거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 도미노면은 한 두세 덩어리를 이렇게 빼버리면 도미노는 거기서 끝나겠죠. 쓰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도화선이면 그 부분을 잘라내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에 살거든요. 하루하루에 산다는 원데이 에그 타임이라는 말 자체가 중독자들한테 표어가 된 이유가 하루하루 단조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내 감정이라는 거를 또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고 솔직히 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지금 말은 주정이에요. 듣고 있는 중독 상담하는 그 교육에서 카톡방에 좀 괜찮은 뭐라 그럴까요? 자료가 있어서 올렸는데 전에 한번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자료 공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여기서는 여기 공지만 그냥 이분들이 중독 상담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신다는 분들이 저는 제가 중독자인 걸 모두 다 알아요. 저는 밝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 같으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수업받는 중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독 상담을 하려 하는 그런 클래스에 중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임상이잖아요. 완전 임상 대상자인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이런 분들이 진짜로 상담을 하고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했을 때 과연 중독자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상처를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 라는 생각에 참 상담사도 잘 만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만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회복자긴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다고는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참 그런 선생님들 만나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상담사도 잘 만나셔야 되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제 평온함이 좀 깨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같은 방 쓰시는 사람하고 이제, 예,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남이잖아요. 그리고 중독자들이잖아요. 환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눈도 오다 보니까 이게 마른 주정은 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른 주정은 사람의 감정, 특히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압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기상청에 슈퍼컴퓨터 필요 없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술 좋아하는 중독자들 데려다 두면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무릎 아프다 그러고 중독자들이 술을 찾으면 네, 비가 온다. 비나 눈이 온다. 기압이 어떻게 된다. 음, 이게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농담도 하는데 약간 비하 비슷하게 농담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진짜예요. 정말로 감정선을 너무 많이 타요. 남자인데도.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타겠죠. 네, 엄청나게 더 타실 테고 이게 꼭 술 먹으려고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때 특히 첫눈이고, 이렇게 왔을 때, 그래서 저 지금 수업 땡땡이 치고, 밖에서 눈 오는 거 보면서 조금 평온함을 찾으려고도 했고, 근데 감정적으로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음, 앉아서 멍 때리면서 제 점검을 좀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도 많은 주정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재활로 왔을 때, 음, 마른 주정이 왔어요. 짜증이 나고, 평온함이 깨져가고, 막 감정이 막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이제 우울증까지 있으니까 막 우울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면, 차라리 몸이 어딘가를 아프면, 이거 바보 같은 거죠. 무릎이 아프면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지 않지 않을까라는 멍청한 생각으로 자해를 했어요. 자해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해를 하게 되는데, 둘 다 아프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음도 아프고, 예, 자해한 손도 아프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장님한테 걸려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이제 폐쇄병동에 잠깐 올라가서 관리를 받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마른 주정이라는 거는 기본 틀 자체가 아까 정리하자면, 교과서적인 내용은 술을 먹지 않고 술 먹을 때와 동일한, 음, 그런 감정 상태를 마른 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주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상태가 오겠죠. 네. 이랬을 때, 이때 흔들리면 술을 먹게 되는 거고요. 네, 재발에 제일 위험한 게 마른 주정이고요. 그 이때 보호자분들이 이제 술 안 먹어도 변한 게 없네. 어? 똑같이 하네. 이래버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참고 있고 이 마른 주정이라는 거가 내 의지대로 올라오는 게 아닌데 병인데 그 날씨 때문에 이러는 거.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런 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아직 나 방정식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됐잖아요.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요. 아직 정신연령이 걸려서. 지금 이 상태를 넘어야 되는 건데, 질타를 해버리게 되면, 음, 만약에 이 상황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배워서 이제 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질타를 해버리게 되니까, 에이씨, 그럼 나도 술 먹는, 나는 나를 위해서 단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바뀌어버리는 거야. 왜곡된 생각하고. 야, 나도 지금 단주하고 있는데, 나도 힘든데, 그거를 못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럼 이제 나가고 마시기 딱 좋은 명분인 거예요.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환자는 그 명분을 만들고 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것도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별 수 없다고 질병이라고 다 갖다 붙이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반은 그래요. 조금 깨우칠 때까지는 그래도 안 먹고 있는 게 어디니까 보호자 선생님들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얘가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힘들어 하는구나, 옛날처럼. 그러면은 안 먹고 이거를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름 주정이 왔을 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절대 이거를 이겨내든 뭐 마음이 힘들든 이게 배우는 거예요. 네, 술 안 먹고 배우는 거니까 절대 술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1, 2만 돼도 술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3, 4가 오면 모르는 거예요, 이 감정을. 모르겠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이 감정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고 해서 술 먹을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 내가 묵묵히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차라리 시간이 해결을 해주기를 기다리세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힘드실 건데, 차라리 그때는 관심을 잡고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음. 뭐 저는 감사하게도 책 읽기 좋아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책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시거나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다른 곳으로 거기에 꽂히면은 계속 꽂혀요. 특히 우리 중독자들 계속 하잖아요. 하나만 꽂히면 그러니까 그 화살을 거기다 꽂아놓지 마시고요. 빼서 다른 곳에 꽂으려고 뭐에다 꽂아볼까? 드라마를 보든 하다못해 게임을 해버리든 게임을 하든 아니면 자든 음, 조금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거를 우선 넘기세요. 최대한 그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하고 어지간하면 감정을 뺀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 감정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나 지금 감정이 좀 이러니까 다음에 감정 조절이 될 때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을 빼고 대화를 소통을 나눌 때 이때 이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환자도 이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호자하고 가족하고 이야기가 통하는구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해를 해주는구나. 내가 힘들다는 걸 이해를 해주는구나.가 되고 가족분들도 감정 빼고 얘기하니까 얘가 그래도 술 먹는데 술 찾느라고 힘들었구나. 그러면 뭐 밥 맛있는 거라도 해주든가 뭐 먹을래 해서 외식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래 참느라고 고생했다. 좀 잘 넘어가 보자. 우리 힘을 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또 이제 AA나 그런 이제 온라인도 있어요. 우리 AA 부모님 가시거나 온라인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경험담으로 또 내가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또 이제 토로하시면 많은 선배님들이 또 애프터 시간이나 이런 때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나도 느꼈었다. 이럴 때 이렇게 넘어갔다. 아니면, 그거 진짜 힘들지. 라고 하면서 공감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넘어가시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마름 지점은 꼭 생단주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노력할 때도, 그게 오더라고요. 그게 생단주가, 마름 주점이 와서, 그게 술 먹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무의식적인 그 신호예요. 몸이 찾는 거예요, 몸이. 몸이 찾고 마음이 찾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걸 풀었으니까. 지금 안 풀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싶고 이걸 내려보내고 싶은 건데, 조금 체한 것 같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도 참으세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배우세요. 이제는 그 감정 그거를 배워야 돼요. 예, 그 정도 감정에 술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우셔야 되거든요. 네. 저 또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가 온전한 본정신과, 말씀드렸었죠? 본정신과 온전한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단계들을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못해도 일반 사람들처럼 7, 8 정도는, 10까지라 하면 7, 8 정도까지는 우리가 배움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견디셔야 되고, 견디는 걸 노력하셔야 되고, 타인이 아닌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바뀌면 가족들은 당연히 바뀝니다. 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인내로서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음, 우리도 기다리고, 나아지길 기다리고, 참고,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기를, 이 순간을 또 배움으로 승화할 수 있기를, 예,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걸로, 수위 아닌 다른 걸로 넘길 수 있을까라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족들과 같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주정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알고 환자분도 그 가족분도 둘 다한테 너무나도 힘든 게 마른 주정인데 네, 선생님들 단절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면 말 그대로 생단주고 항상 찾아오는 게 마른 주정입니다. 네, 정말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선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감정을 빼고 소통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수용과 감사한 거는 감사하다고 그때그때 이야기하시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낯간지러워도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되니까 자꾸 해보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저는 엄마한테 그 얘기했을 때 안아달라고 음, 한 번씩 그냥 안아달라고 그거가 습관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도 지금 봐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말을 지어갖고 수업 땡땡이 쳤다고. 저도 아직도 이겨내기 힘들어요. 네. 하지만 함께 이겨나가시고 길 바라고 저도 이거 찍고 나면은 네, 1시간 7시부터 10시거든요. 근데 지금 9시 됐으니까 수업 1시간 들어가야죠. 네. 마음의 평온함을 좀 찾고 네, 찾는다고 한 시간 반 정도 밖에 앉아 있었고 최대로 생각한 게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체한 거 막 여기가 이제 들쑥날쑥하고 명치는 데가 아파요. 짜증도 못 내고 하다 심호흡하고 명상처럼 그래서 억누르면 안 돼요. 억누르면 이거 눌러놓는 거잖아요. 언젠가 튀어나오니까 흘려보내야 돼. 이 연습 자꾸 하시다 보면은 되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와 오늘 되게 말이 길었어요. 예, 이것도 말이 주적인 것 같습니다. 음, 말이 너무 길었는데 선생님들 꼭 이겨내시고 마른 주정과 어제 말씀드린 생단주가 굉장히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거 가족분들도 당사자분들도 네, 알아채시고 아 이게 마른 주정이구나 라고 느끼실 때는 감정을 빼고 솔직하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이 되셔서 이렇게 소화해내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A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가족과 소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